자, 오늘의 생각 열기.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귀여운 토끼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 포성포성해가지고 키우고 싶네요. 자, 이 귀여운 토끼를 대상으로 드레이즈 테스트라는 동물 실험을 한다? 이 귀여운 동물을 가지고 테스트? 실험? 말만 들어도 좀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어떤 테스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귀여운 토끼들이 여기 이렇게 갇혀가지고 눈이 지금 빨갛죠, 보면. 어떤 테스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 생체 실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진이 좀 다른데 거의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동물 생체 실험인데 어떤 동물 생체 실험이냐를 볼 건데, 영국 생체 실험 폐지연대 회원이 연구소에 비밀리에 잠입해서 촬영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아니고요. 이 사진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토끼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수십 마리의 토끼들이 기계등에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인 채로 약물 실험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대체 어떤 약물 실험일까요? 실험에 사용된 의약품은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치료제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 토끼들의 죽음이 조금은 그래도 숭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성형시술에 쓰이는 약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형시술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정말 필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성형시술에 쓰이는 약물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시술이라는 인간의 미적 욕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토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토끼의 눈은요, 이물질이 들어와도 눈물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화학물질을 몇 시간 간격으로 주입해서 화장품의 안점막 자극을 테스트하는 실험이에요. 실험 대상이 되는 토끼들은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경우도 있고요. 테스트에 끝까지 살아남은 토끼는 안락사를 시킨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토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애완동물들도 실험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동물 실험을 꼭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의 결과가 인간 생명 및 건강에 증진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점이죠. 자, 부정적인 점은 동물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동물 복지 향상의 근거를 생명 존중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내용은 동물 실험 논쟁,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의 근거 첫 번째,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동물들의 유전자 혹은 인간과 정말 흡사한 생체 구조와 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실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인간과 굉장히 흡사한 신체 구조를, 내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유효하냐? 치료제 목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체 실험의 위험을 줄여준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근거인데요. 동물에게 실험을 먼저 해봄으로써 좀 더 편리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인체 실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면 인간은 동물이 겪어야 되는 그런 위험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물을 통해서 인체 실험의 위험을 조금씩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대안적 실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대안적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을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생명공학의 한 분야예요.
식물의 세포나 조직, 기관, 원형 질체 등을 무균 상태에서 인공 배지해서 배양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이 대안적 실험은 실제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보다도 더욱 한계가 크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 인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치료약과 치료법 개발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비판하는 입장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적어요. 네. 실험 결과의 적용으로 인간에게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 실험으로 시판된 합법적인 의약품에 의해 매년 모든 입원 환자의 15%가량은 100만 명의 환자가 15%에 해당되는데 약물 거부 반응으로 죽습니다. 안전한 걸까요? 자, 두 번째, 동물의 긍정적 이해관심을 무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레건이라는 동물 중심주의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도 삶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고등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래, 돌고래, 그리고 코끼리 등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고통을 덜 당하고, 좀 더 즐거움,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 불명의 불필요한 동물 실험이 다수 시행된다는 거예요. 필수적 실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드레이즈 테스트, 어떤 실험이었죠? 성형시술을 위한 약품 개발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동물 실험자의 정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칸트의 입장이죠. 고통을 가하는 것과 죽음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동물들에게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곧 우리 인간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칸트는. 자, 우리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해 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인간이 지녀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북극곰들이 정말 이제 생태 터전을 많이 잃어서 인간이 사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인간이 버리는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극곰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그 펜스도 전기 펜스를 쳐요. 그래서 정말 전기 고문을 받는 그런 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만든 인간들이 이 동물들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농장식 사육에 주는 동물들에게 주는 스트레스, 불편함, 드레이즈 테스트가 주는 토끼에게 주는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상해로부터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가하는 고통은 동물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물들이라고 한다면 본능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걔는 어떻게 해요? 막 짖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짖는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동물들을 막 때린다든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처치를 통해서 성대를, 소리를 못 내는 그런 동물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동물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데, 그렇죠. 동물 실험을 당하는 그 동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통이 느껴지고 한 번 고통을 당하게 되면 똑같은 고통이 가해지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동물에게 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동물 실험에서 3R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3R. 자, 가겠습니다. 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3원칙인데요. 자, 어떤 게 있냐? 자, replacement입니다. 대체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다른 대상과 다른 실험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고통을
많이 주는 실험보다도 오히려 고통을 적게 해줄 수 있고 시행착오가 적은 실험 방법을 택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리덕션인데 감소예요, 감소.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입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동물들의 수를 늘리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전제를 과학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의 동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연구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의 수를 늘린다? 이것은 과학자의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동물과학자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 활용된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정교화입니다. 리파이먼트라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방법과 기술을 정교화시켜야 돼요. 자, 실험 방법과 기술을 정교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미리 사전에 이 실험의 결과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해 본다는 겁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 기술, 이 실험이 동물에게 줄 수 있는 고통과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물에게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정교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동물 복지 및 동물권을 고려한 소비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피코트, 그 다음에 농장식 사육으로 제공되는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감정, 행동들을 보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물 실험에 대한 요약 정리 가겠습니다. 동물 실험 논쟁에서 옹호하는 입장의 근거,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효하고 인체 실험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동물을 활용하자. 그리고 대안적 실험, 조직 배양이라는 실험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활용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근거는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적고 실험 결과의 적용으로 인간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연간 100만 명, 동물의 긍정적 이해 관심을 무시한다. 그리고 목적 불명의 불필요한 동물 실험 시행되고 있고 정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 복지 양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동물도 쾌거를 느끼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해 주자라는 거죠.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자유를 주자.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자. 육체적인 고통과 상해로부터 자유를 주자.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를 주자.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물 실험에서 사마을 원칙 준수하자. 대체, 감소, 정교화하자. 그리고 동물 복지와 동물권을 고려한 소비,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지, 로드킬 당한 동물을 이용한 모피 제품 입으시겠습니까? 입니다. 1년 동안 모피를 만들기 위해 희생되는 동물은 대략 5천만 마리랍니다. 그리고 로드킬, 자, 로드킬이라는 것은 동물이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거죠. 불쌍하죠. 자, 로드킬로 희생되는 야생동물은 약 3억 6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더 숫자가 많네요. 미국의 한 기업은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을 이용해서 목도리, 모자 등의 모피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이용하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기업은 사장은 로드킬은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인 사람이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네요. 이러한 모피 제품에는 이 동물이 언제 죽었는지 기록한 태그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고객들은 사냥이나 도축을 통해 얻은 모피가 아니라서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문제 1번.
로드킬이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이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보자. 2번, 로드킬을 당한 동물로 모피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다고 생각하고 모범 답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동물의 서식지에 도로가 생기면서 생태축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도로에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는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요. 찬성 입장. 이미 죽은 동물을 활용해 모피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 입장은 동물권을 침해한다. 모피 착용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모피를 로드킬 동물의 모피로 위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